계시는 LP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구국포럼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가언론회가 주관하며 국가혁신포럼 정현태 회장이 진행하는 제1회 국내 및 해외 합동구국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현장입니다. 전 기무사령관 출신인 허평환 평화통일국민연합 회장님에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미래 전망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아마 참석하신 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정말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우려되고 또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이 시점에 또 이와 같은 문제가 논의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한반도에 앞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회의적인 반응,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북한이 김일성, 김정은 3대 세습 왕조 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수택의 90년대 초부터 핵 문제로 인해서 국제사회와 우리와 약속한 것을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나와서 회담에 응하다가 조금 나아지면은 뒤집고 하는 것을 밥 먹듯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남북회담 그리고 5월달에 있을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가 핵을 확실하게 포기할 의사를 밝히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철을 수용하면서 간다면은 북한 핵 문제를 어느 정도 진척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건을 두 가지를 달았습니다. 첫째는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제 보장을 해 달라는 겁니다. 군사적 위협이라는 것은 바로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를 골간으로 한 주한미군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이걸 없애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제를 보장해 달라는 것은 김일성 3대 세습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지 통제 문제 이렇게 눈 감아 달라는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체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걸 다 해주면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걸 수용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수용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궁극적으로 포기하고 우리하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단연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북한 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이건 미국과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북한은 이미 생화학 무기로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 다 죽이고 점령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를 투하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장사정포를 수만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만 발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군사적 위협 줄어드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2,500만의 북한 우리 동족이 김일성 왕조 체제 하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이 착취당하고 수탈당하고 굶어 죽고 있는 이 현실을 그러면 그대로 보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후보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방제 통일입니다. 그 연방제 통일은 김일성이가 우리를 적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 간의 연방제 통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건 바로 주한미군 철수에서 적화 통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정상회담에 나오는 김정은의 속셈은 문재인과 두 사람의 그 합의된 속셈은 양수겹장이라고 봅니다. 그 첫째는 이 회담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자기들에게는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성공은 뭐냐? 이 회담을 통해서 미국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평양에 미 대사관이 설치되면서 정말 과시적인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 종북 세력들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 촛불투쟁을 전개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군 몰아내고 월남처럼 패망하는 그와 같은 환경이 조성될 것을 김정은이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실패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은 그 회담의 실패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려버리고 역시 광화문 광장에서 종북 세력들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해서 기어이 미군 몰아내고 연방제로 가는 이와 같은 노선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내세우는 구호처럼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에 화해하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잡한 갈등 문제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나타난 이 현상에 너무 낙관하고 환호할 것이 아니라 냉철한 자세로 지켜보면서 정말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생화학무기도 포기하고 특히나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을 노당당 규약과 인민헌법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제거시키고 나온다면은 그때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정상회담이나 한두 가지 약속에 의해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가 온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곡성이 멈추고 한 송이 꽃이 피었네. 평화의 화신처럼 나는 꽃을 보았네. 거칠은 이들 파에 용사들의 너처럼. 지금부터 10분에 따라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국가 제창하실 때 노래 부르실 분 앞으로 미리 와 좀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랑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이영란 선생님의 선창으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구국포럼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그 옆에 안중의사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그 안중근에서 동상을 세우시는데 앞장서 주신 그 당시 국회 부의장을 지내셨고 지금 현재 5선 국회의원이신 정가변 의원님이 나오 계십니다. 저는 그 정가변 의원님을 안중근 동상 건립 범국민운동 본부 총재로 모시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와주셔서 간단하게 축사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오늘이 정말 좋은 날인데 제가 사실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제 약주를 조금 했더니 많이 안 했는데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네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변길남 상임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외국 동지 분들께서 오늘 이 구국 포럼 출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한편으로 미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하니까 결국은 이래 원로 어르신들이 나서게 된 겁니다. 정말 제가 우선 미안한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 보수의 정치인을 대표해서 제가 우선 큰절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지역구가 울산 중구입니다. 울산 중구에서 울산 정치사를 전부 새로 쓰고 있습니다. 내려오서 19대 때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그때 제가 어느 누구도 당해박 부위를 턱 밑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저주를 후보가 제끼는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정말 이 생체력이 딱 깨집니다. 그래서 속되면 누직해가 진노하고 기대버리면 장이 커버보니까 신문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아마 전 세계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한 일들 중에는 또 여러분들이 아까도 걱정하시는데 우선 아까 이 정부 들어서 태극기하고 애국가가 천대받고 있죠. 태극기와 국기 사용에 관한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저는 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고요. 또 심지어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서 또 최근에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 현대자동차 공개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정부는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또 청와대 장하성, 또 금융위원회 전방위적으로 대기업 공개하고 있습니다. 옥죄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려고 있습니다. 자, 거기 다른 이 차등 의결권이라든가 고의적 피해라든가 이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해놓고 아까도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정부 법안하고 전부 이 대표표를 만들어서 제가 이 소속이 법제사법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말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업 이미 벌써 중소기업은 다 갔습니다. 정말 강소기업들은 다 갔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을 30년 하다 온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기업하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 저한테 나옵니다. 또 한마디로 또 서구 지속하면 제가 제일 인기가 있대요. 왜냐? 사실 요즘 투자해서 안전 투자가 있습니까? 안전 투자가 없죠. 전부 정말 참 위협을 무릅쓰고 합니다. 그럼 조금 잘못되면 뭡니까? 판사는 판사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배임죄 적용하죠. 배임죄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배임죄를 적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임죄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는데 이 정부 잘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서구지수에 있는 기업인들이 그래도 이 용기 있게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그런가 하면 사실 얼마 전까지 제가 아까 우리 전현태 우리 사회자하고 참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출범하시는 구국포럼 위상에 없는 우리 보수주의 연대를 만들자고 준비를 한참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제가 전원책 변호사하고도 또 전원책 변호사 고향 후배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 회장님 고등학교 후배죠. 근데 그 후배이기 때문에 같이 정말 우리 보수주의 연대를 백인 원탑회의를 만들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침 하신다길래 제가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미리 한번 구경하라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축사를 안 하려는데 제가 뒷자리에 앉아있어서 하도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 회장님 다 계시죠? 지금은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 지금 당장 드루킹 사건 때문에 천막농소 어제도 제가 했고요. 몇 전에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까지 제가 했고요. 또 어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6시까지인데 후배가 바꿔줘 가지고 낮에 했습니다. 낮에 하고 이 방송법 개정하지 않으면 여기 있지만 우리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할 때까지는 국회가 개원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이 이미 벌써 최저임금 뭐 등등 이런 것로 인해서 기업은 점점 어려워만 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뭐 이것저것 제가 울산에도 보면 태극기 집회 참여하는 세 파트 제가 다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어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 나가보면 자유한국당 잘못합니다. 심지어 어디 어떤 누가 제가 천막 농성하고 있는데 현역 우리 당 국회의원이 오더니 선배님 이번 지방선거에 뭐뭐시 우리 지인을 어디 갖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기도 안 찹니다. 이렇습니다. 이럴 때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든 이번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사람 보고 찍지 말고 당 보고 찍도록. 그래서 이 정말 문재인 정부의 오늘 이 정상회담이 어떤 형태로가 결론이 나든지 오늘 마치든지 간에 아직 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그 첩첩산중이 제대로 우리가 바란 대로 우리 대한민국 가야 할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말 저들이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합니다. 첫째는 정치는 숫자입니다. 정치는 제가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정치는 떼거리입니다. 떼거리입니다. 그렇게 모아야 됩니다. 지금 뭐 누구 좋고 누구 싫고 이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당내 친박 중에 친박입니다. 친박 중에 친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문에 어느 언론에 정합리 친박에 그래서 그랬다 정합리 해야 된다는 보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잡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 제가 연만하신 어르신들 경영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이래 오셔가지고 나라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다 함께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이 나서도록 만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 성원의 힘이 모여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바짝 꽃피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보다는 죄송하다는 인사를 가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축사 시간입니다. 허평한 전 기무사령관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지금 현재 자유통일국민연합 회장을 맡고 또 끌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축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백일남 선배님, 또 이백수 회동포 회장님, 어려운 가운데 사실 돈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 내가 가보니까 이 비싼 서울 이 센터 프레스센터에서 오늘 좋은 포럼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허화평 선배님, 항상 저도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오늘 많은 분들이 제가 발표한 줄 전화가 왔어요. 제가 참 존경하고 조상이 같아서 그런지 머리도 비슷하게 씌었습니다. 항상 그 나라 걱정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시는, 존경하시는 당대 보기 드문 석가이십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또 굉장히 오늘 행사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데 귀한 연사분 강연 듣기 전에 오늘 이 행사 있기까지 고생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 브라질 한인회 회장을 지내셨고 지금 국가원로회 해외동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백수 위원장을 자리에 모시고 지금까지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해온 활동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애국자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은 태극기를 서로 흔들면서 애국가와 양양어를 부르는, 때로는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정통 오리지널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지금 어디서 잡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473년 전에는 1545년도에 위대한 성웅 이수신 장군이 탄생하신 바로 전날입니다. 더구나 오늘 이수진 장군 탄신 전야제에 여러 존경하는 선배님들 계시고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473년 전에 이 땅을 구하신 이수진 장군께서는 선조대왕에게 장계를 올릴 때 신에게는 12척의 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척사척생, 척생척사하겠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겠다. 정말 엄청난 구국정신으로 싸워 들어가면 지금 해외는 정확한 인원수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800만이라고 하는데 작년도 외교통상부 발표에 의하자면은 우리 교포가 있는 나라는 UN 가입국보다 한 개국도 많은 194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194개국에 760만이라고 발표했는데 저는 항상 800만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800만 해외동포들은 본국으로부터 출가 외인 시집간 사람들입니다. 외국으로. 따라서 조국 대한민국이 친정집이라면은 친정집이 잘 되고 친정집이 잘 살아갈 때 시댁에서 대우를 받는 법인데 친정집이 거들나고 친정집이 망하고 친정 아버지가 노름이나 하고 어떻게 이상한 짓 하고 정말 친정집이 망할 때는 출가 외이지만 시집간 며느리도 시댁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해외 교포들의 심정입니다. 조금 전에 어느 분께서 우리나라는 각계의 각청에 자경화가 돼간다고 우리 백일남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국에도 많은 동포 사이가 이미 자경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정말 피가 끓는 애국 동포들이 우리도 족을 구하자 1967년도에 중동 4차 정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유학 중위는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조국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조리 조국 전선에 뛰어들었고, 아랍권에 있는 유학생들은 방학을 하면서 학교를 나오지 않고 미국 각지에 숨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로부터 17년 전인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김일성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할 때는 일본의 도쿄 대학이라든가 여러가지 와세다 대학이라든가 유명한 일본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유학생들이 무려 642명이나 사람들이 군번도 없는 학도병으로 이 땅에 건너와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지켰고, 정말 인천 상륙작전을 참작했고 백마고리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벌써 6.25 때도 해외 동포들이 조국을 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해외 동포들은 이대로는 조국을 동봉할 수 없다,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치를 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이민 역사는 하와이 농장 수소로부터 116년인데 지금 역이민 해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는 재외 교포들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살다가 다시 내 고국으로 찾아와서 살고 있는 숫자가 50만 명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후를 조국 대한민국에서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꼴이 엉망진창되니까 도저히 결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선거부터 해외 동포들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졌는데, 지난번 선거 때는 통계에 의하자면은 약 한 22만 명이 투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외 동포들은 투표할 수 있는 숫자가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참가율이 저조했느냐? 너무 먼 길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브라질 하더라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보다도 88배나 큰 나라입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이 투표소가 있는 산파울까지 올라오면 비행기를 타고 무려 6시간 동안 와야 되는 겁니다. 표를 하나 찍기 위해서 6시간 동안 온다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가고 안타깝고 투표해보지만 정말 참정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움직임을 이제 방송을 믿지 못하고 애국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에서 피 끓는 여러분들의 손에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거리에서 아스팔트 행진을 하면서 흔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귀국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 3월 21일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기 오신 몇몇 우리 홍종진 선배라든가 외국에서 오신 선배들 만나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조국을 구하자 라고 해서 모은 게 국가원로의 산하로 해외 동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특강 시간인데요. 첫 번째 연사로 모신 허하평 이사장님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카톡에서 그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보수 진영에서 이 좌파들과 싸우려 그러면은 이념이 무장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념과 철학을 제공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석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유 통일을 꼭 달성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그야말로 희생적으로 앞장서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변길란 장군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이 초청장에 표시된 내용은 우리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미래 전망인데 핵은 최근에 계속 언론 여러분들이 논의해오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추가할
내용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모처럼 이 귀한 자리에 와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상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이 사상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나면 언론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이 현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가 상식 차원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상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싸움은 알고 싸울 때하고 모르고 싸울 때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 전부가 다 알고 싸우는 것 같지만 막상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이 진짜 내가 확실히 알고 하는 건지 그냥 시세 떠밀려서 참여하고 있는지 이게 구분이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모든 이 지도층 인사들이나 지식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화, 국민통합.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국민통합이라는 표현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게 강제로 하나의 사상을 받아들여야 되고 명령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싫든 좋든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움직여가는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는 이게 통합이 필요하고 가능하죠. 그러나 다원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 소위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어 있는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통합이란 말은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을 때 공감하고, 그리고 국민의 일치감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익으로 될 것 같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이 거대한 사상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가치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연사로는 여러분 카톡에서 이제 자주 보는 그 트루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서울대학교의 김원구 학생이 이제 시작을 해서 고려대학교의 조평세 학생이 이제 이어서 이제 트루스 포럼을 확대시켜서 전국의 한 38개 대학교에 대작을 붙이고 성명서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려대학교의 북한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조평세 예비 박사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떨립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트루스 포럼을 지금 맡고 있고, 그리고 북한학 박사과정을 마무리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자유와 번영을 이렇게 이룩해 주신 어르신들 앞에서 사실은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 사실 고민도 많고 드릴 수 있을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어르신들께서 젊은 세대에게 해주시는 격려가 응원이 너무 크고, 또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거시는 기대가 여러분께서 크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 발제에 앞서서 먼저 특히 여기 국가의 원로 분들께서 계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또 자유, 민주, 번영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 세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에 너무 인색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색했던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그런 건국 업적과 산업화 업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 폐륜적인 사실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교조의 교육이나 또 대학 문화의 그 좌파 사상, 전대협이나 뭐 한총련 이런 세력들의 좌익 세력들의 공작 때문에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젊은 세대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정교조의 논리나 이 좌익들의 논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너무나 게을러서 그렇고 사실은 근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그냥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남한과 북한이 70년 분단되어 있다가 그래도 만나는 건데 어느 정도 그래도 감격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보수 우파 자유진영에서도 그래도 우리 민족인데 남북간이 만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산주의자들과는 만나는 것 자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뭐 만찬 우리 국군의 심지어 사열까지 반 그런 상황인데 이 문재인 정부와 이 북한 김정은의 이 만남 자체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뜯어서 갖다 바치는 투항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종전 협정 혹은 평화 협정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기대를 하는데 아마 그것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서상 협정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나 임종석이나 스스로 말했듯이 아마 무슨 평화 체제로의 선언 혹은 뭐 종전 합의 선언 이런 공동 성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전 합의 선언 혹은 평화 체제로의 공동 성명은 대한민국의 항복 선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항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버리고 김정은 체제와 손을 잡는 적화통일의 길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6일 앞두고 지난주 토요일에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개발의 전 공정이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 그러니까 미사일의 개발 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도 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임종석과 문재인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도 이것을 보고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희망이 보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다들 난독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을 중지한다라는 그 말에만 초점을 맞추고 북한이 핵 포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국민들을 전체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드루킹 댓글 조작이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을 바보 천치 취급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슬로건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평화도 아니고 새로운 시작도 아닙니다. 평화라면은 이것은
노예가 굴종하는 평화이고 새로운 것도 전혀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정확하게 이 노선을 추구해 왔습니다. 북반구에서 아까 노동당 규약 말씀하셨지만 48년도 그 전에 1945년부터 김일성의 민주기지론에서 시작된 그 노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반구에서 먼저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남반구로 내려온다라는 그 방법을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바뀌었는데 1950년에 대남 무력 남침을 하고 했을 때 실패를 했던 겁니다. 왜 실패했냐 하면 미국의 개입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그때 이제 노선을 바꿉니다. 우리가 남침을 하려면 적화 통일을 이룩하려면 주체 통일을 이룩하려면 미국을 막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하나가 덧붙여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50년대 말부터 핵을 개발하고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만 북한학계, 제가 북한학 박사를 하고 있지만 북한학계에서조차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대남 억지론이구나. Deterrence against the United States. 대미 억지론이구나. 그러면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나아가면 미국이 대북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의 혁명적 목적, 주체 혁명적 목적은 국가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남 적화 통일을 이루기 전에는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지금 만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상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정상, 북한 그 집단의 수계를 만나야 하는 유일한 조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우리 국민, 동포들을 살려내라, 구해내라.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안보, 우리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폐기해라. 이 두 가지 말 외에는 두 정상이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임종석이 이끄는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두 가지를 논의를 할까요? 아니요. 당장 어제 신문에 보니까 비핵화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을 지금 임종석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은 아예 겉돌아 보지도 않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며칠 전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강경화 장관은 유엔에서 인권 관련해서 거기 부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좌파 정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근데 우리 국민은 그대로 이끌려가 견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인도와 영국 이런 곳에서 거의 36년 살았는데 한 절반 가까이는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체성이 사실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 강철환 씨나 이런 그 탈북자들의 수기를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분명히 헌법에 우리 동포, 우리 국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북한이 그렇게 전체주의 독재하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쟁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전쟁학을 공부했는데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외교부나 국무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영국 친구들이었는데 다들 이제 저의 정체성을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인도에서 오래 살았고 영국 연방이 인도에 살았고 또 영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시민권이 쉽게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너는 전쟁학을 공부하고 어떤 일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스스로 물어봤을 때 영국인으로서 영국 외무성이나 국무성에 들어가서 내가 영국을 대표할 수 있을까? 대표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 정체성은 분명히 한국에 있고 또 한국에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 아직 미완된 완성되지 않은 건국의 과제가 남아있는 것을 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국절에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북한이 해방되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군대에 돌아와서 입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제가 한국의 군대에 들어간다고 말을 제 친구들한테 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면서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특히 공산주의를 대항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휴전선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친구를 뒀다는 것에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축하를 해주면서 한국에 저는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왔는데 13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은 너는 왜 군대 안 갔는데 왜 왔니?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군대에 이제 간다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가야 된다면 줄을 잘 서라. 줄을 잘 서라.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당히 2년 때우다가 빨리 맞추라고. 빨리 해외로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군대 입대해서 장래 이제 진로를 상담하러 그 사단장님, 제가 속해 있던 사단장님과 면담을 할 때도 이런 대한민국, 북한, 통일 이런 포부들을 이야기하면 너가 군대를 잘 몰라서 군대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포부를 이 군대 조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힘을 맥이 많이 빠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입대하는 해에는 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그 당시 대통령이 뭐 국군 통수권자시죠. 네. 그래서 군대에 입대하려고 하는데 그 대통령이 누군지 말씀 안 하셔도 아마 아실 겁니다. 군대는 2년 동안 청년들 썩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군 통수권자.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이 군대에 들어가서 그래도 열심히 군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적은 누구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 병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적은 간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 이것이 하나의 정신 문화로 우리에게 자리 잡은 겁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신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문화가 너무나 많이 타락했고 근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세대에 가르치지도 않았고 부끄러운 있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전교조들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실 제가 그 군대 끝나고 석사를 마치고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의 보수 진보 이 스펙트럼이 해외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을 외치는 저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진보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스펙트럼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서 보수 용어들이 막 혼잡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입장에서 청년으로서 약간 통일운동에 뛰어들기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해외에서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해외 분쟁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와 콩고 그리고 소말리아 국경지대에서
3년 동안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 그때 그 분이 통일 담론이 형성되고 통일준비위원회가 생기고 다시 한번 북진 통일을 꿈꿀 수 있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돌아온 것인데요. 근데 제가 해외에서 아프리카에서 겪은 것은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정말 없습니다.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아직까지도 정말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보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훨씬 더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 청년 세대들은 그런 놀라운 우리나라의 업적, 대한민국 산업화의 가치, 건국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잊고 있고 가르치지도 않는 그 상황이 두 번째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공위성에서 밤에 찍은 그 사진 아시죠? 한반도의 사진, 북한은 새까맣고 여기 섬나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사진만 보여줘도 자유민주 체제의 우월성과 전체주의의 말도 안 되는 사상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사모하고 뭔가 환상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이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지점까지 되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북한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7.27 협정, 휴전 협정이 일어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8월 1일 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잠깐만 우리 북한의 우리 국민들을, 우리 동포들을 잠시 잠깐만 저 독재하에 내버려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저 북한 동포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수년 내에 해방시킬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70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선경제 후통일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북진 통일을 다시 한번 외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민주화 세력,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80년대 대학가를 점령하고 분위기를 좌익 사상으로 물들이는 바람에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족이라는 개념, 민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사상적으로 북한과 지는 게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72년도에 이유락 정무부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보내실 때 평화라는 원칙 하나를 들려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가 국제 대땅트 분위기였기 때문에 평화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이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평화라는 원칙 하나만 들려보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유락 정무부장은 3가지 원칙을 들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직원들 보니까 뭐 밤에 산기슭으로 끌고 가서 되게 분위기를 혼상하게 해서 협박조로 이 3가지를 합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때 가져온 3가지 원칙은 평화와 민족 그리고 자주 이 3가지 원칙을 들고 왔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3가지 이유락이 가져온 것을 보고 큰 화를 내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주와 민족 이거는 사실 우리말로 풀면은 뭘까요?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북한이 내세우는 통일의 명분, 주체 통일, 주체 적화 통일의 명분을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원칙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통일 정책이,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이 잘못 나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라도 바로 잡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민족과 그 자주라는 말도 안 되는 우리 민족끼리 그 사상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한민족 통일 방안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북한의 그 전체주의적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 대남 통일, 적화 통일하려는 그 의도, 그것이 국가 정체성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대항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너무나 멀리 온 상황이라서 사실은 절망적인 분위기라고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희망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문화,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 그리고 북한 동포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잃어버려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잊어버려서 우리가 이 지경에 와 있는데, 북한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북한의 동포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북한을 해방시키려는, 북한 영토와 우리 국민들을 해방시키려는 그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의 정신문화와 우리의 자유민주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히 우리 주변에 3만 명의 증인들이 이제는 와 있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고 명백하게 북한의 전체주의는 실패한 것임이 드러났고 3만 명의 증인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치에 항거하면서 대학생인데 나치에 항거하면서 전단지를 돌리다가 나치에게 잡혀서 처형당한 두 자매가 있습니다. 소피 쇼리라는 사람이 전단지를 돌렸는데 그 전단지에 저의 마음을 정말 때리는 한 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 시민들에게 소피 쇼리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심장을 에워싸고 있는 그 무관심을 찢어버리십시오 라고 말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무관심, 북한 동포들에 대한 무관심, 우리 국민입니다. 그 무관심을 정말 찢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를 여러분에게, 우리 국민에게 그려보라고 한다면 열의 열은 한반도를 그리실 겁니다. 근데 그 똑같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은 5천만 명 남짓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 북한에 2,5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정말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좌파 논리, 좌익들, 세력들, 문재인 정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트루트 포럼을 하면서 데자부를 붙이고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웬만해서 이 논리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논리가 이 전대역 주사파 세력들 혹은 좌익 사상 그리고 정교조에 대해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북한의 동포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처한 북한 인권 문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 고대인데 민족이 김일성 민족이 아니라 우리 국민인 저기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민족을 말하는 거라고 말했을 때 애들이 바뀝니다. 그러네. 근데 왜 좌익들은 북한 동포에 대해서 조용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물어날 때 그 돌파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해외 동포 이백수 회장님도 계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이것을 보실 텐데 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깨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사파, 이 좌익들의 세계관, 이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진보 세력들은 이 우리나라 주사파 진보 세력들과 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사파 김일성주의를 따르는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준다면 해외 진보 세력까지도 우리 자유통일의 큰 지지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영어 또 현지 언어로 번역해서 전파하고 배포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 논문도 영어로 쓰고 또 학술지에 영어로 제출하고 또 번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미국에서 5년 동안 살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어로 배포하고 해외에 있는 진보 세력 혹은 그 리퍼블리칸과 데모크래트 둘 다 이 대한민국의 좌익 문화와 주사파 실체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트루스포럼도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응원들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 빚진 마음, 여러분 어르신들께 빚진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예, 성함은 조평세입니다. 평세. 평화를 평자,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예. 세상을 편안하게 한다. 아니, 부담 가지 마십시오. 정말 귀한 이야기 하십시오.